この番組は男児のルチャンナルと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추석 잘 보내셨나요? 이제 너야도 100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편집할 때 박아놓았던 이 검은 레터박스 한번 치워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원합니다.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잘 안 가지고 오던 유형의 애니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애니이고 저 역시도 인생작 중에 하나이죠. 원령공주 모노노케 히메. Is this your homework, Larry? Is this your homework, Larry? Look, man, Dude, please. Is this your homework, is Larry? that your car out front? Is this your homework, Larry? We know it's his fucking homework. Where's the fucking money, you little brat? Look, Larry. 다들 아시듯이 지브리는 일본 애니의 전설적인 제작사이며 전성기 시절 지브리를 이끈 미야자키 하야오는 아직까지도 애니를 제작할 정도의 거장입니다. 어찌 보면 일본 애니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한 장본인이자 애니를 잘 안 접하는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사랑받는 국민 애니메이션 제작사이죠. 그 중에서도 사랑받는 작품을 이야기하라면 역시나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 그리고 원령공주일 것입니다. 붉은 돼지가 하야오의 취향, 테이스트가 듬뿍 담긴 달달한 초콜릿. 센가치히로가 하야오의 세계관이 폭발해버린 초호화 뷔페라면 원령공주는 하야오라는 인간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뜨끈한 국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령공주는 이미 많은 분들의 비평과 숨겨진 요소들이 많이 파헤쳐진 컨텐츠이기 때문에 리뷰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 영화의 메시지를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령공주의 큰 틀은 인간의 발전과 자연의 파괴, 이 두 진영 사이에서 중재하는 주인공 아시타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제목도 원령공주가 아니라 아시타카 전기였죠. 이미 이런 비슷한 틀의 내용을 다룬 작품이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입니다. 하야오 작품은 이런 자연과 인간의 문제에 대한 요소를 많이 채용했었는데 아마 원령공주가 이런 하야오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나우시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죠. 이미 반인류가 멸망한 먼 미래에서 부해라는 독성 물질을 뿜어내는 이 숲 때문에 지구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게 됐습니다. 근데 뭐 어찌저찌 해서 이 인간 측에서 과거 인류를 망하게 한 거신병이라는 병기를 이용해서 이 부해를 없애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알고 보니 이 부해가 사실 지구를 더 맑게 하는 자정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를 알고 있었던 나우시카가 이제 자연과 인간 두 사이에서 이제 중재를 하게 되는 내용인데 나우시카와 원령공주의 결정적인 차이는 두 진영 사이에서 정답을 정했냐 안 정했냐 이겁니다. 나우시카에서는 명백하게 부해를 없애면 안 돼요. 지구를 맑게 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없애려는 거거든요. 결국 이러한 접근은 단편적이면서도 궁극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힘듭니다. 결국 나우시카는 이 인류가 지금 하고 있는 거대한 산업들이 언젠가 이 지구 자연을 파괴할 거고 그것이 곧 인류의 멸망이다 이런 말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환경 문제는 분명 지구에 있어서 인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날이 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에서 행하는 산업들을 중지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현실은 나우시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미야자키가 더더욱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작품의 메시지는 확실할지 몰라도 아직 미야자키의 고뇌 단계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도 할 수 있죠. 결국 이후에 나온 코믹스에서는 상당수 내용이 변화되고 주제성도 강화가 되긴 했으나 이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한마디로 나우시카에서는 결론을 일단 먼저 정해놓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던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발전된 형태로 원령공주의 가장 큰 특징은 결론이 없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결론을 애써 정해놓지 않았죠. 나우시카에서 부해를 일방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지녔던 크샤나와는 달리 숲을 파괴하는 원룡공주의 에보시는 사뭇 다릅니다. 에보시가 세운 타타라 마을은 남녀가 평등하며 당시 시대상을 감안하면 가히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남자의 일, 제처의 작업 역시 여자들이 앞장서서 작업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変わってくれないかそんなに力むと続かないよ旅人さん厳しい仕事だ 한생병에 걸린 환자들마저 받아들이고 치료해주고 그 환자들에게조차 화기 제작 기술을 가르쳐 마을에 공헌하게끔 시스템을 짰습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을 부강하게 육성하고 제철소를 통해서 사업 확장 그리고 약자들에게조차 손을 내미는 지금 기준으로 봐도 매우 이상적인 여성 리더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규모만 작을 뿐이지 타타라 마을은 완벽한 시스템에서 번영을 이뤄냈으며 에보시가 숲을 파괴하려는 이유 역시 천황의 명령도 있었고 그 숲을 제거하면 더욱 강대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사슴신의 피를 이용해서 자신이 거둔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도 있죠. 한마디로 에보시는 지극히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이로운 방향으로 행동하는 캐릭터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행동은 자연, 숲의 신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달갑지가 않죠. 주인공 아시타카가 얻은 재앙신의 저주 역시 에보시의 영향이었으며 자신들의 안식처인 숲을 파괴하는 것을 가만히 있을 신들이 아니었기에 인간에게 버려진 소녀, 원령공주, 산과 함께 에보시와 적대합니다. 작품의 제목답게 산의 존재는 이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연하고 인간은 절대로 소통하지 않아요. 소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에보시가 막 소통하는 거 봤습니까? 산하고? 서로 죽고 죽이느라 바쁘기 때문에 이 두 진영 사이에 이야기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연의 입장을 대변해줄 대변인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인간인 산입니다. 인간이지만 늑대에게 길러진 소녀. 이는 자연과 인간은 하나임을 알려주는 장치이자 자연 역시 어느 정도의 포용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 쪽에서도 산의 존재를 부정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결국 산은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존재. 결국 이 애매함은 작품의 원초적 결론과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死など怖いもんか人間を追い払うためなら命などいらぬ生きろそなたは美しい人間にもなれず山犬にもなりきれん哀れで醜い可愛い我が娘だお前に孫を救えるか 하지만 이런 산조차도 대부분의 인간과는 대화를 안 합니다. 유일하게 대화를 하는 인간이 주인공인 아시타카인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며 자신이 사랑하게 되는 남자. 아시타카는 역대 지브리 주인공 중 가장 완벽합니다. 잘생긴 건 물론이며 능력도 출중하고 성격도 깨끗합니다. 정신력은 말할 것도 없죠. 존나 카리스마 있어. 왜 아시타카에게 이러한 능력치를 주었을까? 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나우시카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일단 크고요. 자연과 인간이라는 거대한 문제에 중간에 놓일 만한 인물이라면 이 정도의 능력치는 필수라는 거죠. 하지만 한번 분노한 적이 있었던 나우시카와는 달리 아시타카는 필요한 순간이라면 언제든 살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는 나우시카에서 보여준 영웅주의적, 신화적 서사에서 살짝 물러나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려는 태도의 전환이기도 하죠. 하지만 중재자답게 아시타카는 작중에서 먼저 무력을 행사한 적이 딱 한 번뿐입니다. 바로 산과 에보시의 싸움을 말릴 때 그때 딱 한 번뿐이죠.
막말로 자연의 해가 되는 에보시를 아시타카가 죽이려고 했으면은 죽일 기회는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죽이지 않죠. 왜냐하면 타타라 마을의 주민들은 분명 에보시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강해졌기 때문에 아시타카 역시 이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連れて帰る船が来ますぞお早くエボシ様を頼みます私らも戦いますゆえ必ず戻る頑張れ 그렇다면은 자연은 그냥 단순한 피해자인가? 잘 살다가 인간들에게 침략당한 불쌍한 존재인가? 뭐 맞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악한 부분 또한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재앙신이죠. 왜 타락한 신을 재앙신이라는 네이밍을 붙였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무분별한 복수에서 나온 겁니다. 작품 첫 장면이 재앙신이 된 나고신에게 저주를 받게 되는 아시타카인데 아시타카는 나고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복수 대상을 꼽아야 한다면은 에보시가 맞죠. 허나 재앙신이 되면은 그런 판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당장 후반에서 오코토누시가 이런 경향을 보였었죠. 결국 이런 깊은 원한이 만든 연쇄작용은 뭐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 조금은 좀 진부한 이야기가 되긴 하지만 それでは憎しみを増やすだけだ小僧、もうお前にできることは何もない。そなたの中には夜叉がいるこの娘の中にもだこれが身の内に救う憎しみと恨みの姿だこれ以上憎しみに身を委ねるな 사정은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무분별한 피해는 재앙, 악이라고 규명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원룡공주는 그 이면을 나타내는 장치가 바로 모로입니다. 모로는 오코토누시와는 달리 재앙신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미 오래전부터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원룡공주에서 나오는 설정들은 항상 이와 반대되는 묘사를 비춰가면서 선하게 모호함을 만들어냈고 결론을 내기가 참 애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나우시카 때와는 달리 조금 발전한 미야자키가 자신의 모순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나아가게끔 작품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쇠기를 박는 것이 바로 시시가미, 사슴신의 존재입니다. 자연을 상징하는 신이자 숲과 인간 그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며 인간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타락한 신의 목숨을 거두기도 하는 자연은 뚜렷한 목적을 지니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슴신이 에고시에 의해 폭주하면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저주 역시 자연재해 피해자는 결국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것도 상징으로 삼고 있고요. 에보시가 믿어왔던, 사람들이 믿어왔던 사슴신의 피가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역시 거짓이었죠. 이 사슴신의 폭주가 재앙신과는 다른 이유는 역시나 목적성의 유무입니다. 재앙신이 된 신들은 모두 다 인간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슴신에게는 그러한 목적이 없죠. 그저 인간 역시 같은 자연으로 치부하고 뭐 생을 거두거나 도움을 주거나 폭주한 뒤에 역시 자연 인간을 가리지 않고 전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목을 되찾은 후에는 본인이 어지럽혀놨던 자연을 다시 돌려놓고 나병 환자들마저 고쳐주었죠. 이런 자연의 이면 역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며 결국 인간의 발전 역시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작품의 결말은 하나로 도출되게 됩니다. 공존. 이는 아시타카와 산의 결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은 아시타카를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아시타카 역시 이를 긍정합니다. 결국 산은 숲에서 계속 살게 되고 아시타카는 타타로 마을로 돌아가서 재건에 힘을 쓰죠. 뒷설정에서는 이 이별 또한 프로포즈라는 게 나온 지금이지만 뭐 결론적으로 영화 내에서는 둘의 깔끔하지만은 않은 엔딩이 결국 이 영화의 결론이자 미야자키의 뜻을 작품의 메시지를 완성시켰습니다. 결국 숲에게는 대변인인 산 같은 존재가 필요하고 인간에게도 자연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아시타카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점진적인 노력이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과 동시에 하야오는 아직도 매일매일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원령공주 모노노케 히메 サンは森で私はタタラバで暮らそう共に生きよう
みんな初めからやり直しだ。ここをいい村にしよう。 이러한 결과물을 뒤로 하야오는 감독직에서 은퇴하려고 했으나 후계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다시 감독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센가치히로이죠. 진짜 괴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운명은 아직도 펜떼를 잡는 미래로 이어졌고 그는 이제 진짜 마지막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산과 같이 아름답기를 기원하겠습니다. I am the architect. I created the Matrix. Concurrently, while your first question may be the most pertinent, you may or may not realize it is also the most irrelevant, which has led you inexorably here. If I am the father of the Matrix,